있으면 내 우리들 새로운 시작이 널 엄습하는 세종 FM 98.9 MHz 청년아고라 강기훈입니다. 수 없네 그냥 응원이라도 해볼까 해 We say it like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벌써 어느덧 2023년 5월의 마지막 날 31일입니다. 오늘 저희 방송은 라이브가 아니라 녹음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기다리셨던 분들은 좀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주파수로만 방송이 나갑니다. 왜 그러냐고요? 저희 6월부터 세종 FM이 그 시간대가 그 개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래 55분 방송, 5분 지역 방송이었는데 저희가 50분 방송 그리고 지역 광고가 10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지역 광고가 늘었다는 것은 세종 FM이 그만큼 지역에서 역할이 또 많이 커졌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희 청년하고라도 함께 기뻐하며 또 5분 줄어서 아쉽긴 하지만 또 그만큼 더 밀도 있게 여러분들과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냐면요. 그간 4월 12일부터 연계 방송으로 진행됐던 세종청년 네트워크 각각의 그 코너들을 다시 듣기 해볼 예정입니다. 우리 제작진인 천소장님과 오주임님과 함께 각각의 코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다시 듣는 시간으로 오늘도 10시까지 함께 하시죠. 네, 청년아고라 언제 들으실 수 있죠? 매주 수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FM 주파수 98.9MHz에서 청취하실 수 있고요. 동시간대에 유튜브 채널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댓글로 소통하며 보실 수 있는 장점의 방송이지만 오늘만큼은 녹음 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의 오프닝 곡은 릴보이 원슈타인의 프렌즈 들으시며 청년아고라를 시작하겠습니다. 얘기를 할 수 있는 널 제외하면 아마 내 주소로 옮길 사람은 얼마 안 남아 요금제 괜히 무리에 무지 않아 우린 항상 둘이 앉아서 피자를 먹거나 영화를 보곤 했지 하지만 지금 네가 떠난 소파에 싱크홀 티 걸린 그 그림 그 방 이젠 추억이 됐네 어깨였으면 내 우리들 새로운 시작이 엄습하는 불안감도 이해가 돼서 난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네 그냥 응원이라도 해볼까 해 We sing it like Yeah, yeah we sing it like All my friends don't ride 어디 갈지 몰라 너도 알겠지만 I hate to say goodbye All my friends don't ride 어디 갈지 몰라 너도 알겠지만 I hate to say goodbye 네, 그 오늘은 저희 특집 방송입니다. 다시 듣기이죠. 그 4월 12일부터 거의 한 2달은 아니지만 한 6주 동안 함께 진행했던 우리 방송들인데요. 해당 방송은 어떻게 연계하게 되었냐면 우리 세종시에 있는 민간 청년 단체죠. 세종 청년 네트워크에서 소모임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라디오 링크라고 해서 해당 라디오 FM 라디오에 참여해보고 싶은 청년들이 함께 참여해서 개인의 코너를 운영해보는 그런 연계 활동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가 메인 DJ로 하기보다는 우리 제작진분들과 함께 소통하며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3 진행입니다. 두 분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소장입니다. 뿌이뿌이뿌이. 그 주로 제가 80%가 애드립으로 항상 방송을 해왔는데 두 분은 이제 90%가 원래 대본이잖아요. 이게 써오셔가지고 열심히. 예. 그렇죠. 물론 또 애드립도 잘 해주시지만 우리 녹음 방송 지금 우리 5월 24일자에 생방이 끝나자마자 무대본으로 예.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머릿속이 저도 새하얗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어떡하지? 또 프로들이니까 우리 또 믿고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자 우리 오늘 네 분이 또 그 제작진으로서 함께 근 2달을 맞아요. 같이 벌써. 했었습니다. 맞아. 시간 왜 이렇게 진짜 빠르죠? 빨라요. 그죠? 그 네 분이 어떤 분들이었죠? 네, 먼저 김 작가의 이포메이션 음. 김 작가님께서는 뭔가 다양한 음.
주제들을 가지고 좀 색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코너였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 네. 김 작가님, 김민정님 네. 이었고요. 맞아요. 우리 김민정님 그리고 우리 정유나님이 이제 정리더의 아는 척 독서 클럽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이제 공리주의를 좀 위주로 다루시긴 했는데 관련된 이런 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기 나왔던 내용들이나 주제들을 이제 철학적으로 같이 좀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많이 던져주셔서 되게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서원범 씨의 서원범의 영화 보여주 세종은 이제 뭐 새로 나온 영화를 소개하기도 하고 또 추천해 주시는. 네, 추천해 주시는 영화도 이제 해서 다양한 영화들을 볼 수 있었죠.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랑님의 이랑의 덕후 생활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요 같은 경우 이제 취향을 주제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취향들이 무엇이 있는지도 같이 또 찝어주셨고 또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해볼 수 있는지라던가 또 그 안에 어떤 재미있는 것들이 있는지들을 소개해주시는 그런 방송이었는데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4명의 정말 4인 4색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우리 1부에서 2개, 2부에서 2개 이렇게 들어볼 건데 순서를 저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1부는 그 서원범의 영화 보여주 세종과 그 이랑의 덕후 생활로 네. 해서 이 영화로 시작해서 취미 이렇게 쭉 덕후 생활 갔다가 우리 2부에서 좀 시선을 새롭게 바라봤던 우리 김 작가 인포메이션 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우리 사회를 고찰해 볼 수 있었던 그 정리더의 아는 척 독서 클럽 네. 요 순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1부에서 다룰 서원범의 영화 보여주 세종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시그널이 너무 인상 깊었거든. 아 맞아요. 빠빠빠빠빠. 그게 이제 저는 진짜 그걸 시그널로 쓸 줄은 그죠. 몰랐거든요. 그 또 이 그 서원범님의 그 이 평상시 약간 이미지나 말투와 상반된. 전 너무 재밌었거든. 그래서 이거 우리 6월 7일에 인터뷰 때 네. 꼭 물어봐야 돼. 아 맞아요. 진짜. 오히려 그러니까 의외로 음. 너무 앙증맞고 귀여운 걸 좋아하실 줄도. 음.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방송하실 때도 되게 그 뭔가 그 긴장한 듯한 그 딱딱함 속에서도 되게 말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맞아요. 뭔가 어쩌면 이미지와도 조금 비슷한 시그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지금 와서야 좀 해봅니다. 저는. 되게 방송에도 욕심이 많으셔서 그 항상 저희 화면에 이제 맞아. 이미지를 띄울 수 있으려면 어. 이제 미리 준비를 해와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항상 꼭 매주 준비를 해주셔서 또 이렇게 최신 영화라든지 추천 영화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저 가오게 덕분에 원범님 덕분에 그 원래 제가 그 영화를 잘 안 봤었는데 그 시리즈 영화들을 최근에 잘 안 봤다가 봤는데 너무 만족스러웠잖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지. 너무 잘 소개해 주셨다. 그래서 또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 지난번에 추천해줬던 영화 봤다 네. 뭐 어쩌고저쩌고 서로 얘기했던 또 그런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우리 그 서원범의 영화 보여주 세종 네. 그 약간 삐걱댔던 첫 번째 첫 방송을 다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라디오가 좋아서 이렇게 청년 활동 검색하다가 이렇게 신청하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참여도 이제 오늘부터 할 수 있게 된 서원범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원범의 영화 보여주 세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걸 준비해 주셨죠? 아, 네. 그럼 영화 보여주세종 시작할 텐데요. 먼저 최신작 중에서 화제성 있는 작품도 몇 가지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키아누 형님이 이제 또 돌아오셨는데요. 바로 존윅 퍼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최신작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추천작까지 보는 시간을 가지는 걸로 보이네요. 네. 자, 우리 첫 번째. 네. 존윅 포라고 합니다. 네, 무려 이 영화는 169분이나 액션의 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3편에서 죽을 위기를 끝끝내 이겨낸 그 존윅은 최고 회의를 쓰러뜨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갈망하는 존윅에게 그라몽 후장이라는 새로운 적과 전 세계의 킬러 연합은 이제 존윅을 압박해 오고 이 위기에서 존윅이 다시 적들에게 총구를 향한다는 그 전의 의뢰 시리즈가 그랬던 것처럼 단순한 영화입니다. 허나 뭐 견자다 형님도 나오시고 모든 액션을 모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액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169분이 짧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존윅 1, 2, 3도 혹시 보셨나요? 네, 저도 예전에 보긴 봤죠. 그 짜릿함. 사실 액션하면 정말 존윅이
아주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네, 단순한 액션으로 끝까지 몰고 음. 나가는 게 정말 이 영화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자, 우리 이렇게 액션을 좋아하시는 우리 성원범 씨 그 자기 소개도 조금 짧게 해주시고 두 번째 그 최신작을 소개해 주시면 네, 어떨까요? 그럴까요? 저는 이제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세종에서 이제 산지는 2년 정도 되었고 직장은 대전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네. 그럼 우리 두 번째 소개해 주실 최신작은 또 어떤 걸까요? 네, 이 헐리우드에 이 존윅 같은 B급 액션이 있다면 우리에겐 또 B급 로맨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성균, 이한이 공명 주연의 킬링 로맨스입니다. 킬링 로맨스. 네, 이 내용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발연기로 인해서 조롱거리로 전락한 스타가 바로 이한이인데요. 네.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떠난 꽐라라는 섬에서 운명처럼 자신을 구해준 재벌 이성균을 만나 결혼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돌연 은퇴를 선호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수년이 지나서 사수생인 공명이 등장하는데 그 공명의 옆집으로 한때 이제 최애 스타였던 이한이가 이사 온 것을 알게 되고 공명과 이한이는 팬과 스타로서 가까워지게 됩니다. 오호. 그러던 어느 날 이성균과 사는 삶에 지쳐버린 이한이는 스타로의 컴백을 위해 공명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이들은 이한이의 스타 인생을 되찾기 위한 죽여주는 계획을 함께 모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이 죽여준다는 게 죽인다는 뜻이겠네요. 뭐 이거는 영화를 직접 보시면은 어. 알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 포스터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되게 익살맞은 포스터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를 좀 더 설명하자면은 그 배우들이 이제 코믹한 영화 역할에 이제 특색이 있는 배우들이고 또 감독이 남자 사용 설명서를 만든 이원석 감독인데 이분이 또 B급 감성 로맨스가 아주 연출이 대단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좀 호불호가 많이 심하게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평을 보니까 현재 보는 관객마다 10점 아니면 1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호불호가 극심한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새로운 도전을 한 영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앞서서 지금 설명해주신 두 영화 다 지금 현재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네, 지금 최신작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다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예, 어느덧 그 최신작 중에서는 마지막 영화인데요. 6,500만 년 전 지구는 어땠을까요? 바로 아담 드라이버 주연의 영화 65입니다. 제목이 단순한 숫자 65인데요. 이 제목은 6,500만 년 전 지구를 표현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오호. 자, 이 6,500만 년 전 지구에 우주에서 행성과 충돌한 우주선이 지구로 추락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조종사 밀스와 유일하게 살아남은 탑승 생존자 코아라는 아이는 지구의 환경과 공룡들 속에서 생존과 그리고 다시 돌아가기 위한 사투를 벌인다는 얘기로 이 과정에서 지구를 완전히 묵사발을 낼 행성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 그 이렇게만 들으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10년 전에 나온 혹시 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M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괴의 망작 중 하나인 애프터 어스와 좀 비슷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이 영화가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어도 뭐 여러 가지 설정들과 연기로 차별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애프터 어스와는 다른 좀 더 나은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 가지의 우리 또 최신작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혹시 세 가지 최신작을 고른 기준도 있었을까요? 일단은 좀 관객들이 요즘에는 접하는 영화들이 많지 않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좀 흥행성이 어느 정도 있고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는 영화들로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영화관 한 번 갔을 때 또 비용도 올라가지고 한 번 갔을 때 더 양질의 컨텐츠를 좀 누리고자 하는 욕구들이 생겼잖아요. 네, 그렇죠. 이 세 가지 영화 또 재밌을 것 같고 또 추천한다고 합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제가 추천작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그 처음 추천하는 거라서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도 가장 최근에 제 눈을 사로잡은 작품을 소개하는 편이 좋다고 판단되어서 OTT 드라마 중에 하나를 골라왔습니다. 기대됩니다. 말씀 주시기 전에 지금 댓글로 팝콘 추천도 해주세요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다음에 고려해봐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취향마다 다를 것 같네요.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제 다시 돌아가자면은 이 드라마는 이제 설명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 안에 분노를 삭히고 참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을 텐데요. 이 드라마는 어쩌면 그 삭히고 있는 소소한 분노에 대한 외침일지도 모르겠네요.
이번 시간 저희 추천작 바로 땡플리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 비프입니다. 성난 사람들 비프. 네, 비프는 싸움, 불평 또는 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 또는 자신들의 삶을 위해 투쟁하는 주인공들을 표현하는 강력한 단어인 듯 싶은데요. 오. 줄거리를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부모님은 사기를 당해 한국으로 돌아가 있고 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데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아 삶이 있는 도급업자인 재미교포 데니와 대외적으로 잘 나가는 사업가이지만 무능한 남편과 소원해지고 삶에 지쳐버린 중국계 미국인 에이미. 이 두 사람은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어느 날 난폭 운전 사건이 벌어지고 내면의 어두운 분노를 자극하는 갈등이 촉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호. 혹시 진행자님 언제 분노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와, 저가 분노할 때를 보면 약간 다른 사람한테 예의 없는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좀 분노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허나 우리가 분노를 하더라도 그거를 표출하지는 잘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성숙해지고 어른이 되고서는 이 감정을 표출한다는 게 언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이 분노의 감정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배제해야 하는 요소처럼 취급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원범 씨께서는 약간 어느 때 분노를 하시나요? 저는 주로 저를 속이는 거짓말 같은 거를 너무 대놓고 할 때 그게 보일 때 그죠? 예, 차라리 안 보이면 되는데 보일 때는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러는 걸까 하는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성난 사람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감상평을 말씀드리자면은 네. 저희도 이제 지쳐버린 삶 안에서 우리들은 또 언제든지 분노 또한 할 수 있잖아요. 그 분노 스위치가 켜진 주인공들이 소소하고 찌질한 복수를 시작으로 그 현실적인 분노 안에서 다시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모습을 때로는 유쾌하게 때로는 끔찍하게 볼 수 있는 재밌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한번 보시길 추천합니다. 지금 뭐 10부작의 블랙 코미디다라고 또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 요 설명도 쭉 해주시죠. 네, 이게 10부작의 블랙 코미디인데 각 회당 35분 정도예요. 그래서 길지 않기 때문에 주말 같은 때 여유가 있으시다면 한 번에 몰아서 보시기에도 아주 좋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 얼마 전에 아카데미 시상식을 휩쓸었던. 네, 맞아요. 여기 네. 제작사가 또 A24라고 유명한 제작사인데 얼마 전에 아카데미 시상식을 휩쓴 에브리띵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를 만든 제작사인 만큼 가장 핫하고 잘 나가는 제작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제작사에서 만들었는데 또 한국계 배우들이 여기 나오는 배우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주요 인물들이 한국계 배우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저희들을 관심 있게 볼 수 있고 또 한인 사회라든지 미국에서의 이제 한국인들의 모습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드라마입니다. 근데 확실히 이게 그 땡플리스의 그 K 컨텐츠가 많아지면서 이제는 꼭 한국에서 제작하지 않더라도 한국계 배우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네. 스티븐 연이죠. 예, 특히 주연 배우 스티븐 연은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잘 맞아. 나가는 배우 중에 하나인데요. 얼마 전에 그 노비라는 영화에 노비라는 네, 영화에서도 맞습니다. 주요 배우로 나와서 여러분들 아주 반갑게 볼 수 있는 얼굴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세 개의 최신작과 하나의 추천작을 주셨죠. 이거 한 번만 정리를 한번 해주신다면요. 네, 최신작은 제가 이제 골라온 세 작품은요. 조닉 퍼와 그리고 킬링 로맨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숫자 65입니다. 그리고 추천작은 성난 사람들 비프 바로 땡플릭스에서 지금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또 고건님께서 최신작 드라마도 추천해 주세요 했는데 요거 땡플리스의 성난 사람들 복수는 날 것이 제맛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네요. 약간 이렇게 표출하는 걸 많이 보여줄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근데 그 표출이 아주 찌질한 방식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블랙 코미디로서 이런 재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지금 한 2분 정도 남았고 이제 마지막 곡도 이제 말씀 주실 텐데 오늘 이렇게 첫 코너를 진행해 보시면서 어떠신가요? 또 이렇게 시민분들께 영화를 소개해 주셨는데. 네, 좀 많이 긴장을 한 상태인데 그리고 또 시간에 이게 압박에 있다 보니까 이게 라이브로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충분히 잘해주셨고 또 유용한 정보도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들려드릴 곡이 어떤 곡이죠? 예,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골라온 곡은 성난 사람들의 OST 중 1화에 나온 후바스 탱크의 더 리전을 바로 골라왔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주신 곡 들으시면서 저희 또 서원버님은 또 다다음 주에 우리 영화 보여주 세종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m not a perfect person. There's many things I wish I didn't do, but I continue learning. I never meant to do those things to you, and so I have to say before I go that I just want you to know I found a reason for me to change who I used to be, a reason to start over new, and the reason is you. I'm sorry that I hurt you. It's something I must live with every day, and all the pain I put you through, I wish that I could take it all away and be the one who catches all your tears. That's why I need you to hear I found a reason for me to change who I used to be, a reason to start over new, and the reason is you, and the reason is you, and the reason is you, and the reason is you. I'm not a perfect person. I never meant to do those things to you, and so I have to say before I go that I just want you to know I found a reason for me to change who I used to be, a reason to start over new, and the reason is you. I found a reason to show a side of me you didn't know, a reason for all that I do, and the reason is you. 네, 듣고 왔습니다. 자, 확실히 그리고 첫 방송이 제가 기억에 나는 게 그 시그널을 전부 다 안 틀었어요. 왜냐면 그 제가 이렇게 시그널을 올렸다가 내린 다음에 딱 하면 신호 주면 이제 말씀 주시고 네. 다시 틀었다가 내려야 되는데 예. 30초짜리거든요. 네, 네. 그리고 노래를 딱 들었을 때 나도 당황한 거야. 그러니까 저도 당황하고 그 우리 원범님도 당황한 거죠. 그래서 시그널을 이게 다 못 틀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맞아, 약간 그랬던 저도 것 같아요. 삐걱댔어요. 네. 그리고 아마 그 제가 중간에 원래 이렇게 서로 말을 같이 하잖아. 네, 네. 근데 되게 당황하셔가지고 제가 뭘 얘기하면 그렇죠. 전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이제 어. 옆에서 기술을 보다 보니까 이제 네. 두 분의 그 흔들리는 동공들.
그리고 확실히 어. 그 최근에 마지막 방송하셨을 때랑 비교해 보니까 확실히 좀 경직되어 있으시긴 하네요. 근데 또 그죠. 그거대로 또 귀여우신 맞아. 부분도 있지 않나. 네, 맞아요. 여러분 원범님을 또 보면서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도 나도 할 수 있다. 맞아요. 네, 세종 누구나 FM으로 크리에이터. 누구나 방송인, 누구나 크리에이터. 네, 98.9MHz. 방송의 길은 해주시네요. 열려 있으니까. 아, 네. 너무 좋네요. 음.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이어드릴게요. 우리 이랑의 덕후 생활입니다. 네. 그 목소리가 정말 이렇게 까랑까랑 오. 하셨어가지고 다들 처음에 방송 시작할 그 딱 멘트 하셨을 때 다들 "헉,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성우인 줄 알았어요. 하실 그러니까. 정도로 목소리가 정말 좋으셨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딱 처음 듣고 이분 방송 하셨나?라는 생각했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사실 진짜 긴장돼서 그 되게 대본을 준비해 오니까 이걸 네. 말하듯이 보통 하기가 어려워요 생각보다. 맞아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물 흘러가듯이 잘하셔가지고 맞아. 제가 물어봤었어요. 음. 방송 하셨어요? 이렇게 네, 물어봤던 네, 기억이 네, 있어요. 네, 네. 첫인상이 딱 그거였어요. 맞지. 또 그 답변이랑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는 비하인드로 6월 7일 인터뷰에서 자세히 또 좀 썰을 풀도록 하고 그렇습니다. 그 초반부터 물론 좀 자연스럽긴 하셨지만 또 여전히 그 중간 중간에 제가 좀 짓궂게 몇 마디 해보려고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하면은 동공 지진이 있었던 근데 첫 주제 MBTI 전 너무 재밌게 맞아. 잘 들었습니다. MBTI. 맞아. 맞아. 질문들 되게 많이 있었는데 어.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댓글요? 아니요, 그 MBTI 관련해서 어. 뭐 T인지 F인지 그 뭐 판별하는 이런 질문들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지금 다시 듣기로 한번 들어보면 되겠네요. 그쵸?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시죠. 이랑의 덕후 생활. 여보세요? 세종의 청년들은 심심하다. 노잼 도시로 유명한 대전. 옆에 더 노잼인 도시 세종. 과연 정말 노잼일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삶에는 즐길 거리들이 아주 많죠.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 속 더욱더 즐겁게 살아가기 위한 청년들의 취미와 취향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취향 탐구 시간. 오늘은 어떤 덕후를 해볼까요? 이랑의 덕후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우리 두 번째 코너를 진행해 주시는 우리 이랑님의 덕후 생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이랑의 덕후 생활 막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아우, 과찬이십니다. 우리 오프닝 듣고 깜짝 놀랐어, 그죠? 오늘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나요?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저는 이제 그 세종에 좀 워낙 즐길 거리들이 없다 보니까 좀 그런 취미나 취향들을 좀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이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시는 이랑 씨에 대해서도 소개 조금 해주시죠. 네, 저는 이 세종섬에 동떨어져서 이제 한 4년 차쯤 살고 있는 네, 세종의 그냥 평범한 청년 이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해보는 게 노잼 도시 대전 옆에 더 노잼 도시 세종. 과연 정말 노잼일까 궁금합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죠? 네, 이게 요즘에 MBTI가 확실히 트렌드긴 한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이제 자기소개 시간에 거의 이제 첫 만남에 필수로 MBTI를 물어보잖아요. 아까 맞아요. 전에 키워드 연구소에서도 이제 라벨 스티커가 또 MBTI에서 파생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오늘 MBTI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MBTI. 네, 사실 저는 그 대학 전공이 이쪽과 관련돼서 MBTI가 큰 유행으로 번지기 전에
먼저 접했었어요. 뭐지? 그때는 심리학과인가요? 좀 비슷합니다. 오호, 예. 네네. 저는 이제 심리 상담 쪽이었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사실 심리 검사 정도로만 생각해서 MBTI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확 유행이 돼서 이제 그때 제 지인이나 친구 가족들도 다 MBTI를 해보더라고요. 오호. 네, 그때 이제 비교를 해보면서 아 얘가 이래서 이랬구나 이런 점 때문에 우리가 달라서 부딪혔구나 하고 이해가 되면서 확 흥미로워졌어요. 네, 이해가 안 됐던 타인의 행동들을 MBTI를 통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더 이해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MBTI의 순기능이잖아요. 네. 네, 그런 거 뭐 다 떠나서도 MBTI 재밌잖아요. 여기 댓글에 진행자님은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 네, 저는 ENTP입니다. 오호. 네, ENTP인데요. 우리 세종 FM 청취자분들은 MBTI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시면. 그러게요. 그 각자의 MBTI 알려주시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래를 한 곡 듣고 와서 우리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네, 박문치의 MBTI 듣고 오겠습니다. 야야야 얘들아 너네 MBTI 뭐야? MBTI? 뭐? MBC? 뭐라고? 야 요즘 완전 핫하던데 한번 검사해봐. 야, 너 그런 거 관심 없어. 나 박문치야. 사실은 내게 궁금한 게 있어. 너 대체 어떤 사람일까? 너의 마음을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라도 너를 알 수 있다면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너는 어떤 타입일까? 감도 잡히질 않아. 알 수가 없네. 노는 게 좋은 넌 아이야. 활발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사실 매력쟁이. 뭐하고 있니 난 대체 날 이렇게 흔들어 놓고선 단 한 번이라도 보고픈 내 핑계일 뿐이야. 야야 뭐 나왔니? 너 때문에 모든 게 다 새로운 날 사소한 습관을 알아가는 것까지만 하나만 더 알고 싶어. 너와 나의 사랑은 어떤 유형일까? 너야 너는 뭐야? 애니아키야 대체 뭐야? 궁금해 너의 모든 게. 요 1절 끝! 대박! MBTI가 도대체 뭐길래 혈액형보다도 신뢰해. 비타민보다도 상큼한 너를 위해 나의 성향을 알아볼게. 띠띠리띠띠띠띠띠 서로를 아니까 더 즐겁다. I a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뭐하고 있니 난 대체 날 이렇게 흔들어 놓고선 단 한 번이라도 보고픈 내 핑계일 뿐이야. 너 때문에 모든 게 다 새로운 날 사소한 습관을
요즘 유행하는 Y2K 감성의 음악인 박문치 MBTI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덕후 생활 주제 MBTI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이 MBTI가 어떻게 보면 소통을 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저는 이 MBTI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서로 간에 좀 충분한 소통이 어려워서 서로를 좀 더 쉽게 파악하고 더 잘 지내기 위해서 유행하지 않았나 싶어요. 서로 너무 동떨어져 있었어 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MBTI가 사실은 16개 유형으로 나뉘는데 사실 사람을 어떻게 단 16가지의 유형으로 나누겠어요? 맞아요. 그보다 더 많겠죠 또. 실제로는. 네, 그렇죠. MBTI가 혹시 기훈님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ENFJ입니다. ENFJ 그 골든 리트리버.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인간 댕댕이. 세종시청에 가니까 1층에 세종시도 ENFJ로 돼 있더라고. 오. TMI였습니다. 아 그런가요? 지금 댓글에 각자의 MBTI를 되게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되게 많네요. ISFJ, INFP 되게 뭐 많이 올려주시고 있으신데, 네, 많은 참여 감사합니다. 네, 사실 진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은 네. 16개지만 되게 많은 다양한 것 같아요. 되게. 맞아요. 네. 근데 뭐 기질이나 행동 특성 등을 크게 나눠봤을 때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보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도 친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MBTI로 실제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네, 예를 들면 제가 ENTP, 그러니까 N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N 성향 하면 되게 유명한 그 기질이 있어요. 만약에, if 그런 가정, 상상을 많이 하는 건데요. 저는 친구들이랑 모이면 이 만약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좀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S 성향인 친구가 한 명 딱 끼어 있으면 이제 단칼같이 뭔 소리냐 그렇게 이제 잘라내곤 했거든요. 우리 소장님이 그렇죠. S지구나. 그래서 예전에는 MBTI를 몰랐을 때는 이 친구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S 성향을 갖고 있어서 이런 대화가 재미없을 수 있겠구나 이 친구한테는. 이해가 돼버렸어. 네, 그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가장 크게 제가 이해하게 된 거는 T랑 F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네, T는 이성형 그리고 F는 감정형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원래는 되게 높은 성향의 그 T가 거의 한 80-90% 정도 나왔거든요. 그렇네요. 높네요. 네, 되게 높게 나왔는데 주변에 또 F 친구들이 많아요. 음. 그래서 F인 친구들이랑 가끔 싸웠을 때를 생각해 보면 좀 서로한테 맞지 않는 사과 방식 때문에 더 싸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친구가 약속이 늦었을 때, 그럴 때 기훈님은 어떻게 사과하시나요? 뭐 친구가 어떻게 사과했을 때 풀리세요? 어떻게 사과했을 때 풀리냐? 네. 왔을 때 일단 미안하다고 했을 때 풀리는 것 같아요. 그냥 미안해. 그냥 그러니까 막 핑계대기 뭐 이래서 저래서보다 그냥 미안해 많이 기다렸지 하고 설명해 주면은 좀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많이 기다려 추웠지 뭐 이렇게 더웠지 이런 거 이렇게 걱정해 주는 맞습니다. 거요. 사실 저는 왜 늦었는지 상황을 설명해 줘야 풀리거든요. 그 F와 T다 진짜. 네, 그러니까 F들은 이제 사람의 감정, 기다렸던 친구의 마음을 어루만져줘야 풀리는데 이제 T들은 왜 늦었는지, 그래서 왜 늦었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T들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안 해주면 약간 대충 때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저는 F 성향의 친구들은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F라서 이렇게 사과를 하는구나. 진심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몇 가지 유명한 T와 F를 나누는 질문을 좀 가져와 봤어요. 네.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댓글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상황. 네. 친구랑 한잔 하려고 딱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신분증을 두고 온 거예요. 근데 신분증을 보여줘야 들어갈 수 있대요. 근데 다행히도 집이 가깝네요. 그럴 때 친구한테 1번 같이 갔다 오자. 그래야 너가 안 심심하니까. 2번 혼자 갔다 올게. 왜냐면 그래야 네가 쉬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거 궁금하네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같이 갔다 오자. 그래야 너 안 심심하니까랑 혼자 다녀올게. 그래야 너가 쉬니까. 네. 기훈님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근데 저는 먼저 들어가 있어 갔다 올게 이러긴 하는데. 그래요? 이거 약간 사회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혹은 대학생 때를 보면 같이 가자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좀 혼자 다녀오신다는 분들 꽤 있고 같이 다녀오자도 한 분 계시네요. 되게 많이 나뉘네요. 1번, 2번 되게 거의 번갈아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저도 사실은 혼자 갔다 올게. 그래야 너가 쉬니까 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번이 F고
T가 2번을 대표를 한다고 해요. 오. 왜냐면 F는 혼자 있는 사람이 심심해서 음. 그래서 심심하니까 같이 갔다 오자. 너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음. 근데 T는 비효율적이다. 음. 효율적으로 움직이자. 약간 이런 거죠. 친하면 1 아니면 2요. 아. 이거 사회화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근데 사실 중간이신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T랑 F가. 네. 맞아.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슬픔을 나누면 1번 반이 된다. 2번 2배가 된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저는 친한 친구면 반이 된다 이고 이것도 너무 사회한가? 아니면은 사실 뭐 별로 듣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대부분 1번인 것 같습니다. 저는. 대부분 1번이시구나. 근데 사실 저는 2배가 된다인 사람인데 친구들이 반이 되는 걸 원할 것 같아서 반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말을 하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어요. 네, 아마 많은 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 반이 된다. 슬픔을 나누면 2배. 이것도 또 다 나뉘네요. 네. 재밌네요. 슬픈 사람이 2명이 된다. 네, 두 명이 된다라고 말씀해주신 분들은 다 T이실 거예요. 맞아. 네, 그렇게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이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랑 이제 2배가 되니까 이제 잘 해결을 하자 이런 분들이 이제 나뉘시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상황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 상황은 조금 슬픈 상황이에요. 만약에 애인이 자기야 우리 헤어져 라고 하면 이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1번 내가 잘못했어. 다시 잘해보자. 2번은 알았어. 근데 이유가 뭐야? 너무 차가운데 네. 이거는. 그러면 약간 말투를 바꿔볼까요? 알았어. 근데 이유가 뭐야? 다르네. 느낌이 다르네요. 느낌이 다르네요. 네. 어떤 선택을 하시겠나요? 저는 일단 잘못했다고 해요. 잘못했어.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그만큼 뭔가 기분이 상했구나. 그래서 일단은 사과를 하고 그게 뭔지 물어볼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보시긴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감정부터 그러니까 사과부터 할 것 같아요. 사과부터. 뭔가 기분 나쁜 게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네. 맞아요. 이게 내 마음을 가득 차 있는 생각이 뭐냐, 그리고 밖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에 따라서 또 사회화가 된 정도도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이유가 뭐야가 정말 많네요.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야? 왜? 이유가 뭐야? 네, 이유를 알아야죠. 저도 T거든요. 맞아. 이유를 알아야 해결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돼도 F는 다시 못 본다는 생각에 일단 상대방을 붙잡고 다시 잘해보려고 대화로 풀어가보려고 하는데 T는 일단 상대방이 왜 헤어지자고 하는지 그 이유를 들어야 이게 해결이 가능할지 아닐지 판단을 한대요. 네, 그래서 나뉜다고 하네요.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부분들. 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인데요. 지금 혹시 시간이 우리가 벌써 1분 남았나요? 그런가요? 네, 그러면 네 번째는 다음에 시간이 되면 기대해보고. 네, 그러겠습니다. 일단 그럼 마무리로 저희가 오늘은 MBTI 덕후가 한번 되어봤는데요. 이 MBTI라는 게 사실 대답에 따라서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이 유형이 나오기도 하고 내 성향이 바뀌면 바뀌기도 해요. 저는 제가 좀 많이 우울해서 내향적으로 되면 INTP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정도에 따라서 같은 MBTI여도 다른 성격처럼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에 MBTI를 너무 신봉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MBTI가 뭐든 우리는 다 소중한 친구라는 의미에서 마지막 곡으로 소녀시대의 단짝 듣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소녀시대 단짝 들으면서 우리 이랑님은 또 다다음 주에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작은 다툼에도 오늘 웃고 안아주고 감싸주기 자 서로 약속 그저 흔한 고민에도 괜히 혼자 참지 말고 말해주기 한 번만 더 약속 난 네가 웃을 때면 나도 행복해 난 네가 슬플 때면 내 두 눈도 찾는 걸 이 세상 하나뿐인 my friend 나의 기쁨 나의 영혼 그런 소중함을 지켜갈게 하늘에
네, 듣고 왔습니다. 그 저희가 이게 녹방이라서 그 실제로 그 다시 다 듣진 못해요. 근데 다시 기억을 이제 되짚어 본다면 네. 확실히 그 MBTI 그 방송에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맹신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 스스로를 좀 이해하고 상대방의 그런 언행에 있어서 아, 저 사람 왜 저랬을까가 아니고 아, 저래서 저런 말을 했던 거구나, 맞아요. 저런 행동했던 거구나라는 이해도 높이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 좋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치, 정말 상대방에 대해 공감을 원하는지 해결책을 원하는지도 다르니까. 네, 그래서 맞아요. 그것도 어쩌면 바라볼 수 있으니까 저도 진짜 맹신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판별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되시죠, MBTI들이? 뭐일 저는- 것 같으세요? 아, 어렵다. 제가 한번 CUT? 얘기했던 것 같긴 I. 한데. 예. 야, 나 CUT S. 드립 쳤는데 넘어가냐? 네? 아, 죄송해요. CUT. CUT 드립 쳤는데 넘어가는 거야? 저 뭔지 못 들었어요. 너무하네요. 못 알아들었어요. 저는 뭔 소리 하나. 나름 애썼는데 아, 너무합니다. 저는 ISFP 성인 군자형입니다. 아,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IS까지 맞췄다. IS ISFP. 성인 군자형. 네. 오. 맞아요. 천선님 F예요? 네, 저 F예요. T처럼 보이나요? 아니 약간- F 같은데? 그래요? 전 약간 T의 어. 성향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약간 저를 이렇게 그 본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약간 TJ인 줄 아시는 분들이 간혹 아니 계세요. 본지 엄청. 죄송해요. 아니, 저를 반성하게 되네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잠깐만 우리 잠깐만 15년도부터 봤으면은 네, 거의 저 디스했어요. 그래도 안지 8년 됐는데. 야, 8년이야. 아, 공백이 있었으니까요. 공백이 네, 있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약간 칩시다. 제 네. 또 변화된 모습을 또 많이 봤으니까. 근데 또 이제 올해 또 제 모습을 또 보다 보면은 아 FP다. 누가 봐도 FP다. 근데 P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보아온 지금까지 이제 방송을 하면서 보아온 걸로는 네. P 이제 최근에 그렇군요. 우리 또 오지님은 저는 맞춰보실래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우리 수다 떠는 걸로 사실 1시간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중에 편집할 때 자를 부분 잘라주시고. 네. MBTI 어떻게 되시죠? 맞춰보세요. E. 나 아까 내 드립 안 봐줘서 나 이제 드립 안 쳐. 너무해. 진짜 웃겨. E. 네, E 맞아요. N. 네. T. 오. P. J. 땡. 뭐야? ENFP. 저도 F예요. ENFP구나. 네. FP시군요. 제가 F인데 저도 사실 F의 성향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다 생각했는데 일하면서 T의 성향이 그런 것 조금씩 같아요. 생기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확실히 일할 때 그 약간 제 성향의 반대 성향들을 약간 꺼내서 쓰는 경우들이 많은 것 맞아. 같아요. 필요에 의해서 쓰게 되고. ENFP는 무슨 형이에요? 기억이 안 나요. ENFP는 일단 MFP 막 이런 거. 맞아요. 그 인터넷에 다니는 짤들 보면은 되게 약간 항상 들떠 있는. 재기발랄 형이야? 약간 그런 거 형태인데. 같은데. 그건가? 어. 저 옛날 거밖에 몰라. 옛날에 막 스파크 형 아. 그거밖에 몰라요. 와, 그 뭐였지? 일단은 그거 맞아. 그렇군요. 그거였던 기억이 나네요. 네. 저는 빠르게 얘기하면 저는 ENFJ입니다. 오. 그 정의로운 사회 운동가형입니다. 네, 아주 딱이네요. 그래가지고 그거 있는데 근데 그 F 관련돼서 썰이 좀 있습니다. 뭐죠? 그 짝꿍이 네. 선택적 F라고. 선택적 F. 그 본인이 마음에 들거나 자기 바운더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 되게 공감을 잘해준대요. 근데 내가 선택적으로 원치 않으면 아예 안 받아준대. 그래가지고 맞는 것 같아요. 약간 그래? 약간 이럴 때 이거 그냥 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그 공감이고 자시고 그냥 넘기거든요. 그래? 이러고 넘어갈 때 있어. 맞아. 근데 이게 F가 원래 애초에 그 무조건적인 공감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성향이 그런 거지. 맞아요. 그죠?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요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은 저희 또 이랑 씨 덕분에 네. 또 저희 각자의 또 각자의 MVP 각자의 MBTI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1부를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 지역 광고 듣고 5분 듣고 9시에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